3주차 과제 영상 지금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할 문제는 그 세의 정수의 정렬 2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음, 세 정수를 입력을 받고 이제 그 정수 중에 잠시만요. 일단은 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줄을 이제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어떻게 받냐면은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의 그 개수가 적힌 정수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3을 입력받았다면 테스트 케이스를 3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 정수를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코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이 샵 인클루드 아이오스트림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인트 메인 해가지고 이제 메인 코드 열어준 다음에 t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 t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그 개수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줄에서 t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t에다가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의 조건식에다가 t 마이너스를 둬가지고 이 연산자를 통해서 딱 그 받는 테스트 케이스만큼만 그 반복문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는 3개의 숫자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배열 3의 크기를 가진 정수형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통해서 i는 0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i가 딱 3번만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C인으로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것을 이제 배열의 0번, 1번, 2번 자리에다가 하나씩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복문은 i를 통해서 딱 2번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이중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복문은 i를 이용하고 두 번째 반복문은 j를 이용해서 이 이중 반복문을 만들고 첫 번째부터 계속 돌려가지고 그 첫 번째로 받은 그러니까 각 배열에 있는 숫자가 다른 숫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크면은 뒤로 보내고 그 작을 경우 그냥 가만히 냅두는 그런 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C 아수를 통해서 0번, 1번, 2번 순서대로 그대로 그 출력을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제 한 줄에 그 숫자 3개씩 작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주어진 정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인데요. 이 주어진 정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는 여러 개의 정수들이 주어졌을 때 이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제를 보게 되면은 세 정수 3, 마이너스 4, 5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들의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4기 때문에 출력으로는 5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나온 후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입력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문제와는 다르게 두 번째 문제로는 그 다음에 받을 정수의 개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그 입력받을 정수의 개수만큼 정수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력으로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설명을 보게 되면은 문제 설명을 보기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줄에 주어진 정수의 개수를 나타낼 때 주어진 정수의 개수가 1부터 100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100개가 넘어가는 숫자는 이제 입력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 같은 그런 설정을 해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을 할 때 그 중간에 공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는 이제 그 다음 분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문제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트먼트를 알려면은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테이트먼트는 한국어로 문장이라는 뜻이고, 저희가 아는 그런 문장보다는 이제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명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 문장의 특징으로는 문장은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 실행 순서는 각각 다르게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블락을 제외한 모든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끝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장의 종류로는 복합문, 수식문, 선택문, 반복문, 점프문, 선언문으로 있는데요. 복합문에는 블락이 들어가고요. 수식문에는 수식하는 문장과 빈 문장이 들어가고요. 선택문에는 if 문장, if else 문장, 스위치 문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반복문에는 for 문장, while 문장, do while 문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점프문에는 break 문장, continue 문장, return 문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선언문에는 변수나 함수를 선언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테이트먼트에 가장 많은 쓰이는 이 블락은 여러 개의 문장이나 변수 선언문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제 블락은 한 개의 문장의 역할을 하고요. 중괄호 안에 아무런 문장이 없는 빈 블록, empty 블록도 가능합니다. 블록 내에 여러 문장은 가장 위 문장부터 가장 아래 문장까지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블록 내의 선언문은 어느 곳에든 위치해도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수식 문장, expression statement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된 문장입니다. 수식과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세미콜론이 여기엔 꼭 있어야 합니다. 블록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C++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문장은 수식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 문장, empty statement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빈 문장, empty statement는 실행할 것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빈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 empty statement는 수식 문장에서 수식이 없는 경우 이런 empty statement라고 하고요. 네, 정말 말 그대로 empty space입니다.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이 세미콜론은 empty statement를 쓰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컨트롤은 이제 프로그램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느 한 순간에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그 한 문장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한 문장이 컴퓨터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컨트롤, 제어이고요. 이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 플로우, 한국말로 제어 흐름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이 실행되는 이 흐름, 플로우,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차적 제어 흐름은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위에서 아래로 작성된 문장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실행하는 것을 순차적 제어 흐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플로우, 제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어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문장이란 제어 흐름을 비순차적으로 만드는 문장을 뜻하는데요. 제어 문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문, 반복문, 그리고 전부문이 있는데요. 선택문은 if, if else, 스위치 문장. 반복문에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전부문에는 break문, continue문, return문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선택문이란 조건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2개 이상의 경로 중에서 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류로는 if 선택문, if else 선택문, 스위치 선택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if 선택문 사용 방법은 if 후 소괄호에 조건을 쓴 다음에 조건이 true라면 그 뒤에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조건이 false라면 그 뒤에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제로 if 소괄호 x가 0보다 작다면 x는 x로 바꾸는 영상을 해서 음수인 x를 양수 x로 만드는 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if else 선택문입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if문을 쓰고 그 아래에 else를 쓴 다음 그 뒤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만약에 위에 if문에 조건문이 true라면 if문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if문의 조건문이 false라면 else문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if else 선택문은 간단한 조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건 연산자 물음표와 폴론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if else 선택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첩 if 선택문이 있습니다. 중첩 if 선택문이란 if 선택문의 스테이트먼트 if else 선택문의 스테이트먼트 1, 2가 또 다른 if 선택문 혹은 또 다른 if else 선택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의 if 선택문과 if else 선택문도 다시 중첩될 수 있습니다. 중첩의 깊이에는 한도가 없어서 계속 중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위치 문장인데요. 스위치 문장은 다중분기를 제공하고 여러 개의 항목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첩 if 문장보다는 스위치문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위치, 소괄호, 조건문 하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케이스에 따른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브레이크를 쓰는 것으로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문에서 디폴트 레이블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며 각 케이스 레이블과 디폴트 레이블이 나열되는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실행 과정은 스위치의 익스프레션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과 케이스 레이블들의 상수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 일치하는 상수에 해당하는 케이스의 문장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해서 스위치문의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는 상수가 없다면
디폴트 레이블 문장에 스테이트먼트 디폴트를 실행하고 스위치문은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고정된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안에 적혀있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종류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세 가지의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for while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for 반복문은 미리 반복 횟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반복 횟수를 계산하는 카운터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을 제어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변수는 i, j, k 등 간단한 변수명으로 포함합니다. 사용 순서에 대해서는 먼저 포문을 실행이 되면 변수명을 조건문과 비교해 true일 경우 스테이트 문장을 실행하며 다음에 뒤에 사용돼 있던 for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운트 변수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카운터 변수명이 조건문에 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반복문을 종료하고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for init 포문에서 for init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실행됨과 동시에 그거 단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곳에 적히는 것은 대부분 카운트 변수명, 아까 말했던 ijk 등 간단한 변수명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 expression에서 반복문의 조건을 계속해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true일 경우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false일 경우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은 for update에선 for init 값을 지속적으로 변경시켜 횟수의 제한을 걸어 반복 횟수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식입니다. 다음 스테이트먼트는 반복문에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while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주어진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while문은 먼저 조건식을 확인하고 조건에 만족한다면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for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은 for문은 시작할 때 for init과 그다음에 for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언한 변수를 계속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for문과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while문의 실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xpression 비교를 시작합니다. 비교했을 때 참일 경우 반복문이 실행되며 false일 때는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참고로 수식 expression이 처음부터 false가 나온다면 이 반복문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은 for문과 다르게 종료를 시키려면 반복문 안에서 변수값을 변경하여 expression을 false로 만들어야지 반복이 종료됩니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복문이 무한히 반복되어 반복문을 탈출되지 못하는 버그가 발생합니다. while 반복문에는 무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while true를 해놓고 반복문을 실행하는 경우 이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몸체 안에 조건문을 걸어 반복문을 끝낼 수 있는 브레이크문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o while 반복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o while 반복문은 while 반복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do while 반복문은 먼저 반복문을 실행하고 그 후에 조건문을 검사하여 true일 경우 다시 반복문을 실행하고 false일 경우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실행 결과는 방금 말했듯이 while문의 반대로 먼저 반복문의 범죄를 실행하고 그 후에 익스프레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false일 경우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두 while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while문과 다르게 무조건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되고 그 외에는 while문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